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9.28 수복 기념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9.28 수복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국가원로회의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원로회의를 위해서 박수를 보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념 행사를 하는 우리들의 심경은 참 착잡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문재인이 유엔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하고 그 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겠다고 지금 설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년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냐, 그런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잘 압니다. 문 정권은 북핵 폐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문 정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거짓 남북 평화 쇼를 통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재 해제와 핵보유 인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평화는 북핵이 폐기돼야 오는 것입니다. 북핵 폐기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는 북핵의 인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사가 해체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사회가 특히 쿼드 4개국이 철저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리고 북한 제재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핵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입니다. 쿼드 4개국뿐만 아니라 안보리, 유엔 안보리도 마찬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도 전부 다 한결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국제사회가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번에 제재 해제와 북핵 보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올 것이냐?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러고 북핵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를 얘기하고 정상회담을 얘기하면 전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러면 대선에서 자기네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저는 상당한 위기가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만 그러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쟁광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재 완화와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초지일간 대북 제재를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얄팍한 술수를 폭로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의 연장만을 위한 평화쇼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로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생각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런 큰 운동을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되고 행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네, 다음은 전국 동지연합회 김택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박원순이 되면서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시간 예상 안 나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장 김택희 회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가원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월 28일은 6.25 전쟁 서울 수복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납침으로 우리는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했고 피난 못 간 120만 서울 시민들이 인민군의 온갖 횡포와 억압에 고초를 당하다가 정확히 석 달 만에 탈환해서 해방된 날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 수복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거나 잊어가고 있지만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시대적 사명으로 새기고 있는 우리 방공 애국인들은 서울 수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모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초기 공격 목표가 서울 점령이었듯이 아군의 반경 목표도 서울 탈환이었습니다.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도 주 목표가 서울 조기 탈환이었습니다. 유엔 연합군은 인천에서 서울 중앙청까지 2주간의 치열한 시가전을 밀어붙여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서울 탈환 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 탈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상륙작전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총 병력은
7만여 명이고 한국군은 해병 1연대, 육군 17연대와 카투샤 8,000명이었습니다. 이 중 을지로 시가전에 참전했던 박정모 해병 소위가 병사 3명을 거느리고 중앙청을 기습하여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를 개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앙청에서 거행된 한도식 연설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가호와 세계인의 소망으로 유엔 연합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여 이제 대통령님 당신의 자리를 찾아드리니 매우 기쁩니다고 말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서울 수복의 당위성과 사명감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에서 서울 수복은 억압된 서울 시민을 해방시키고 마비된 국가 기능을 회복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실망에 빠진 전 국민의 사기를 드높인 것입니다. 아마도 1950년 9월 28일 우리 국민들은 6.25 전쟁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고 서울 시민들은 또 한 번의 광복의 날을 맞았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두뇌이자 얼굴입니다. 오늘 서울 수복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짐해야겠습니까? 근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은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으면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이 한상코 말리면서 약속했습니다. 핵우선으로 한국을 확실히 지켜줬다고 하기에 우리는 북핵을 막아달라고 떳떳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안보정책, 대중 산불 약속, 남북 군사 합의서 등은 또 다른 6.25 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안보정책의 변화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공 애국 동지들이여,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분발하고 총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91년 9월 28일 정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김택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